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장중에 좀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매수세가 오늘도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의 흐름은 올해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할 것인가에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중심의 이야기들을 드리게 될 텐데요. 결국은 오늘도 건전한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제의 수급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거래대금이 늘고 있죠. 그래서 조정 기간에도 거래대금이 는다. 이제 큰 자금들, 큰 손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게 어느 쪽에, 어느 업종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그 연속적인 수급을 지향하는 업종과 종목이 추세적인 흐름을 볼 것이다. 추세적인 흐름은요, 오늘도 상승했지만 내일도 상승하고, 그 다음날도 장중 조정은 거치지만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제 5일선이나 20일선을 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앞에 매물이 많이 소화돼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2차전지 드래곤볼 얼마나 모으셨나요? 해서 과거에 이제 드래곤볼 만화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7가지 이 볼을 모으면 이제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좀 모으는 개념, 그리고 엄청난 또 우리가 뭐랄까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자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요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은 정말 딴 거 안 보고 이쪽만 봐도 될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또 이제 올해를 위한 어떤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죠. 오늘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47% 상승해서 2480포인트, 역시나 거래대금 작지 않은 수준으로 거의 8조 원에 육박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좀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조정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마감은 0.47% 상승으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센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1월부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양시장 합쳐가지고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선물 쪽에서도 4,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양시장에서 좀 팔았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0.28% 상승해서 766포인트. 거래대금이 중요하죠. 9조 원 터졌습니다. 지금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걸, 그리고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거의 700종목, 하락 종목 수와 육박할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게 고객 예수금이 50조를 재돌파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시중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용융자산고도 조금 증가했네요. 그래서 개인들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들, 해외 시장의 이제 흐름도 나스닥 증시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추세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추세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면 장기 평선을 계속 저항받는 흐름이 이어지지 장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장기 평선 240, 480을 중요하게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게 추세 방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침체장이냐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바닥을 찍었냐, 이걸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장기 평선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 날아가는 장으로 가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요. 유럽의 증시도 이제 독일 증시 중심으로 보시면 장기 평선 뚫고 올라오고 지금 전고점 향해 가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제 홍콩 증시가 여기서 추세 전환 신호를 확실히 보내주면서 장기 평선을 먼저 뚫었죠. 이게 결국 이제 뭔가 좀 미리
보여주는 어떤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상해 증시도 장기 평선을 뚫어냈죠. 여기서 저항받았는데 여기서 뚫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가 장기 평선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도 보시면 뚫어내진 못했지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장기 평선 미개했기 때문에 더 세게 올라올 겁니다. 더 세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중심의 강세 흐름이 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코스닥도 여기 22년 초 장기 평선 깨고 내려와서 계속 저항 내지는 중기 평선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선 요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중심의 강세가 제가 볼 때 2월 달에 펼쳐질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 5,800억 순매수죠. 보시면 와, 폭발적입니다. 이런 수급이면 추세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보세요. 5천억, 6천억, 5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그렇죠? 이 정도면 추세가 전환됐다 봐야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2천억씩 연속으로 산다는 거는 추세가 바뀐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2차전지 섹터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중기 평선 매물들 흡수하는 패턴들, 차곡차곡 흐름을 개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그래도 플러스 흐름 내어주면서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플러스 흐름으로 5일선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2차전지의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I도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보합으로 마감물이 지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요. 5일선 지켜내는 흐름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메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어제 메타가 23%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바닥 탈출과 함께 같은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라든지 뭐 그래프톤, 또 이제 게임 플랫폼은 좀 같이 묶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13%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2차전지 뭐 조정받는 종목도 있었지만 뭐 강한 어떤 흐름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거의 전고점 또 트라이하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또 나노 신소재도 오늘 보합이긴 하지만 고점권역을 향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도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흐름이죠. 에코프로비엠은 장기 평선까지 뚫어 올렸어요. 이제 위에 매물 정도 소화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LNF도 역시나 지금 장기 평선 매물 흡수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전자재료도 장기 평선 뚫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온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종목들, 코스모 화학 같은 것도 장기 평선 안 내려왔죠. 그래서 중기 평선 매물 정도 소화하고 움직이는 패턴들, 바닥권에서는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쪽,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에스카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계속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셀 소재 기업들 비롯해서 장비 기업들도 지금 뭐 TSI라든지 이 믹싱 장비 회사들 오늘 좀 셌네요. 윤송이 FNC 고점 돌파시켰죠. 뭐 DNT 같은 것도 지금 고점권역이 있습니다. 고점이 12,000원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지금 대체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죠. PNT 같은 것도 계속 조정하면 장기 평선 매물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을 띌 공산이 큰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종 중심의 수급, 메이저 수급의 어떤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 괜찮은 뭐 케어젠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박스권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장세의 흐름 속에서 선별적으로 더 강한 종목이 무엇일까? 또 연속적인 상승. 어제 이제 바이오가 어제 셌잖아요. 근데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알테오진이라든지 에이벨바이오 또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이 어제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뭐 오늘도 뭐 4%, 5% 급등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을 이뤄내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상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사면 뭐 이익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마감 영상에서 로봇이나 이제 AI 관련 테마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또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해야 된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 시기의 문제지 어느 시점에선 움직일 텐데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였죠. 뭐 칩스 엔비디어 9%, 텔레칩스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라든지 또 큰 종목 중에서는 HL만도, 현대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는 흐름들. 결국 이제 자금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넥스트 칩 같은 것도 최근에 바닥권 탈출과 함께 중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쪽으로도 듬성듬성 이제 큰 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 항상 이제 준비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자세가. 그래서 아직은 이제 뜨지 못했고 대중적으로 이제 인식하지 못한 분야지만 앞으로 이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쪽도 계속 스터디하면서 관련주들을 또 학습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요. 1위가 이제 코스피 쪽의 카카오, 그리고 2위가 현대차, 3위가 기아,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하이브. 오늘은 플랫폼 또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요. 현대로템, 또 한국항공우주, 또 방산주 쪽으로도 일부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약간 좀 오스테 임플란트, 에코프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그래서 이제 바이오, 2차전지, 또 게임 플랫폼 이렇게 좀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은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CJ ENM,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도 강한 흐름들, 또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또 CS 베어링이 오늘 수급이 22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풍력 쪽이죠. 그리고 휴젤, 그리고 칩셋미디어, 인크로스, 캔코아 스페이스. 오늘 좀 다양하게 개별 성격의 종목들도 많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급적인 부분은 뭐 골고루 좀 들어오는 경향이었고,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은 오늘 굉장히 건전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좀 집중적인 관심과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지금 상반기에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도 2차전지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가장 폭발적인 시장의 어떤 주목도를 끌었던 건 당연히 이제 메타 플랫폼스죠.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장중에 거진 뭐 30% 가까이까지 상승했죠. 28% 고점 찍고 종가는 한 23% 상승을 했고요. 단번에 이제 장기 평선 241선을 돌파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뭐 좀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위로 이제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갭 하락을 동반한 요 이제 강력한 또 저항 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탈출했다는 그런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삼성증권 리포팅입니다. 지하실 탈출, 스냅과는 다르다. 스냅은 단순한 뭐랄까요? SNS 기업으로 뭔가 빅테크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스냅의 실적이 망가지는 거랑 또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이 뭐 저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회생하고 다시 또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는 빅테크에 이제 저력이 있다. 알고리즘 같은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어떤 확장력, 또 이제 메타는 또 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하서까지 메타버스 사업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메타가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시점에서는 메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공격적으로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상승을 했더라도 사실상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컨센 대비 올라왔지만 어쨌든 성장하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바닥권 탈출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매출 성장 및 가이던스가 낮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바닥에 대한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컸죠. 400억 달러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뭐 2조가 아니라 400억 달러. 그냥 50조 넘는 수준이죠. 50조 넘는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강력한 비용 감축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아직까지는 디지털 광고 전반의 둔화세는 진행형이지만 결국 스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빅테크 고유의 저력인 자체 데이터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한 방어 능력.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를 이제 밀어 올렸고, 일단 내일 뭐 오늘이죠. 뭐 알파벳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역성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비용 구조를 이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구조적인 어떤 매출 둔화라든지 그리고 마진에 대한 압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 통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조금씩 기대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나 이제 빅테크 성장주는 매크로 영향을 이제 크게 받았는데 연준의 비둘기적인 태도 또한 딥밸류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 밸류 하단을 좀 지지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매크로적인 부분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PE가 14배 정도로 이제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부분들. 어쨌든 메타 플랫폼스는 바닥을 좀 탈출했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 체크는 뭐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반기 강력한 모멘텀과 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업종이 2차전지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하고 KB증권 리포트를 좀 체크해 드릴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 SDI, LG엔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세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계속 꼽고 있죠. 계속 밀어붙이네요. 이 한국투자증권. 22년 연간 결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S&D 리서치 여기 이제 2차전지 위주로 이렇게 또 리서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글로벌 탑 10 2차전지 회사들의 탑재량은 68.8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51%,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고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CATL이 1위, LG에너지솔루션 2위, BYD가 3위. 그래서 어쨌든 작년은 중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압도적인 성장률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가 중국 대비해서 덜 성장했는데 어차피 중국에서는 중국 배터리 쓰니까 당연히 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100% 가까이 증가한 게 그냥 배터리 회사, 중국 배터리 회사의 수혜로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성장률 61%를 압도하면서 중국 2차전지 회사들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죠. 연간 시장 점유율은 CATL이 1위 37%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위 13.6% 갭이 많이 컸습니다. BYD가 많이 추격했는데요.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22년 BYD는 총 187만 대를 팔아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131만 대로 2위.
그러나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2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일단은 올해는 북미,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이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의 이제 전기차향 전지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북미 점유율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지난 12월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2차 전지 탑재량은 1.7GWh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 SI는 BMW하고 리비안의 판매 증가로 탑재량이 4배 이상 늘었고요. SK온은 포드와 현대차의 판매 증가로 5배가 늘었습니다. 북미향 전지 비중은 계속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점. 북미 수주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자 해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입니다. 북미 수주 모멘텀에 주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IRA 영향으로 자동차 OEM, 또 2차 전지 회사, 또 소재 회사 간의 대규모 수주건들이 다수 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이 시세가 가장 크게 발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건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자동차 OEM들이 가격 인하를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 물량도 안정적일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테슬라가 그걸 보여줬고, 소재 가격 하락, 달러 약세 등이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수주 모멘텀은 향후 10년간의 먹거리를 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커버리지 종목들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이제 24년도 기준 퍼밸류에이션만 체크해보죠. 24년 퍼밸류에이션 예상치 65배, 삼성 SDI의 24년도 퍼밸류에이션 예상치 18배, 포스코 케미칼의 24년도 퍼밸류에이션 예상치 36배, 에코프로비엠의 24년도 퍼밸류에이션 예상치는 26배, LNF는 21배. 그래서 많이 이제 떨어지죠. 내년 되면.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24년도 23배. 그리고 SKC는 24년도 11배. 이건 이제 화학 쪽 실적이 있어서 이제 낮은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19배. 첨보는 20배. 그래서 대부분 이제 24년도에는 퍼밸류에이션이 30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엄청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지금부터의 성장률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KB증권 리포팅도 보죠. 여기 이제 제목이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재밌더라고요. 투자 의견 밸류에이션 보면 2차전지 투자 업종 의견은 당연히 파저티브, 높은 중장기 성장성, 단기 실적적인 모멘텀도 갖고 있고, 어쨌든 주요한 이제 기업들 2차전지 업종 커버리지 5개사에 23년도 퍼밸류에이션 추정치는 평균 31배.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실적 성장이 크니까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죠. 23년도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800GWh 규모로 추정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작년도 992만 대 팔렸는데 올해는 1354만 대, 전년 대비 37%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량 배터리 탑재 차량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 자동차 한 대당 배터리 소유량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업종 성장률은 전기차 시장의 이제 판매 대수 증가 이거보다는 높을 걸로 전망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은 특히나 이제 고용량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보다 더 2차 전지의 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4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과 유럽은 30%대 성장률로 다소 좀 둔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 전기차 시장의 성숙기 진입,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커버리지 종목이 KB증권은요, 삼성에세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고요. 올해 예상되는 퍼밸류에이션 전망치는 SDI가 21배, 포스코케미칼이 41배, 에코프로비엠이 22배, LNF가 24배, SKI 테크놀로지가 4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오늘 같은 날이 정말 건전한 조정을 보인 날이기 때문에 2차전지 이런 어떤 셀 소재 기업들 포함해서 또 장비사들에 대한 또 우리가 관심도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는 전략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 상승률이 굉장히 강했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매출 5.6조를 돌파했습니다.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을 낸 부분인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 매출은 전년보다 27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6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에는 이제 그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또 환경 쪽에 이제 사업 수요 증가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게 만들었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퀀텀 점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환경 사업으로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의 이제 성장은 정말 가시적이면서 뭐 지금 200%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포항 양극재 CAM7 공장 본 생산이 시작돼서 연 18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 만큼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고속 성장 기대를 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장기적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흐름을 통해 장기 우상향의 패턴 또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의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2020년 5월 신박사 유튜브 채널은 셀트론 그룹의 1시간짜리 분석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분들 순회하면서 매수를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던 근거는 바로 기준에 의한 타이밍과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영상은 큰 반향과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박사의 단호한 매도는 바로 차트 심리 이론의 기준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른 유행은 바뀌지만 불변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통한 기준점은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오롯이 섭니다. 주식 투자는 희망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고 스스로 일어서서 자산가로 올라가는 길. 저는 주식 투자에서 찾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알이 횡보장이면서 하락장인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간의 그 많은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투자는 단단하고 본질적인 원리를 바탕에 둔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하십니까? 정말 두근대는 꿈의 주식을 샀는데 바로 상승하지 않고 1년만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면 그게 꿈의 주식일까요? 투자의 성패는 좋은 종목을 상승이 임박한 타이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으로 매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의 결정은 반드시 차트로 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는 주가에 선행적으로 반영되면서 그것이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 전제에 기반을 두고 해법을 찾다 보면요. 차트가 가장 빠른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강의는요. 그것에 대한 현답이 될 것입니다.